네,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.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재홍 산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ETF 가지고 저희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. 오늘은 어떤 주제 안에서 이야기 나누게 될지 일단은 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하락장에도 상승한 ETF는 이라는 주제네요. 이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주는 전반적으로는 좀 빠졌던 주간이었어요. 네, 그렇죠. 전체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? 우선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자회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. 네. 특히나 주식 위주로 좀 많이 부진했던 시장이었었고요. 특히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뭐 몇 주간 이제 방송 이제 진행하면서 항상 타이틀이 뭐 신고가라든가 맞아요. 이런 네,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. 계속 좋았어요. 네, 네. 매주 이제 상승을 해왔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피로감 누적이라든가 여기 더해서 또 미국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 네. 나오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하락을 했던 시장이었습니다.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 단위로 뜯어봐도 네. 뭐 미국 S&P 500이라든가 뭐 데일리로 계속 빠지던 와중에 이제 금요일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추가로 하락을 했던 주간이었고요. 지금 뭐 시장 이제 국가별로 좀 살펴보게 네. 되면 지금 이제 왼쪽에 회색 막대기가 이제 지난주 이제 주간 단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. 그렇죠. 지금 네.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미국 초소형이라든가 특히 뭐 유럽, 뭐 중국 할 것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보였던 한 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말 이제 뭐 상승한 국가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네. 굉장히 좀 작은 국가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주황색 막대기가 나타나 있는 이 연초 대비 네. 수익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좀 많이 올라가는 국가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표 지수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연초 대비 상승을 많이 했었고 네. 피로감 누적된 와중에 뭐 어떤 이제 이런 이슈들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동반 하락을 했다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던 한 주를 보냈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고, 다만 그 안에서도 뭐 다 오르거나 다 내린 건 아니었을 테니까 섹터별 흐름은 어땠는지 특징적인 거 좀 볼까요? 네, 우선 뭐 섹터나 산업별로도 사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었어요. 네. 뭐 차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네. 어떤 한국 에너지라든가 은행, 뭐 한국 쪽 위주로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 하락률이 좀 높았었고요. 네. 다만 여전히 이 와중에도 좀 상승을 했던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들은 있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이 미국이라든가 이 주요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국가별 어떤 섹터 사업들을 좀 수익률 정리를 네. 한 거예요. 상승률 상위, 하락률 상위 정리를 좀 했는데 상승률 상위를 꼽아보면 한국이 또 눈에 들어오죠. 그러네요. 조선이라든가 뭐 네. 방산이라든가 지금 연초 대비로도 굉장히 강했던 섹터 산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불안감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어떤 이제 이슈들이 살아있는 남아있는 어떤 섹터나 산업들은 역시나 상승을 했다. 이 외에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뭐 일본 에너지라든가 뭐 일본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세 보였다. 그리고 지금 중국 헬스케어도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. 최근에 뭐 중국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 뭐 글로벌 딜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 바이오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았다. 그리고 하락률 상위를 좀 꼽아보게 되면은 뭐 에너지라든가 한국은행 이런 것들 그리고 네. 유럽 내에서도 뭐 경기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. 그리고 이제 뭐 섹터 단위로만 좀 네. 이제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뭐 전 섹터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하는 와중에 유틸리티는 어떻게 보면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있다라고 네, 얘기를 하죠. 네. 그래서 유틸리티는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. 지금 이제 연이어서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네. 여기 있는 차트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ETF들 중에서 주식이랑 테마 네. 관련된 것들 내에서 MSCI 미국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던 상대적으로 좋았던 예, 상대적으로 것들. 지금 네.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절대 수익률이긴 해요. 네. 상승했던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짚어드리게 되면 뭐 유틸리티라든가 뭐 MLP 혹은 뭐 포트폴리오에서 좀 추천드리고 있는 ETF 중에 하나인 뭐 미국 파이프라인처럼 네. 이제 약간 인프라 관련된 ETF도 좀 많아요. 그러네요. 그리고 뭐 세부 테마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뭐 게임 테마라든가 혹은 이제 뭐 팹리스 반도체 이런 쪽들도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네네네. 거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개별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살아있는 뭐 개별 섹터 산업 네. 그리고 미국 내에서 좀 한정해서 보게 되면 뭐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 성격들 네. 위주로는 여전히 또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사실 한국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. 그 안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? 네. 우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초 이후로 가장 강했던 시장 중에 하나죠.
다만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,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좀 상승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?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런 것들, 반도체도 좀 미미하게나마 좀 상승을 했었고요. 네. 반면에 뭐 어떤 하락했던 것들 좀 꼽아보게 되면 어떤 뭐 철강이라든가 증권, 은행, 금융 이쪽들 역시나 이제 뭐 어떤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등에 업고 좀 굉장히 많이 강했던, 올랐었죠. 네, 많이 올랐던 부분들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동향 하나만 좀 짚어드리게 되면 네.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소형주들 하락이 좀 더 강했어요. 아, 네. 강했고,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 있는 모습.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저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있을 거다라고 네. 생각되는 대형주들, 그리고 뭐 대형 성장 이쪽 계열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.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경향이라고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작은 것들 위주로 조금 더 힘든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, 미국에 상장돼 있는 테마 ETF 가운데에서는 또 수익률 관점에서 특징적인 게 있었을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? 우선 뭐 테마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약간 비중이 좀 높긴 해요. 그렇죠. 대형주 테마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. 중소형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, 특히나 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은데, 지난주에 이제 하락률 상위라든가 이런 것 좀 짚어보게 되면 어떤 수소라든가 희귀 강물,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어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 공통점이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, 그래서 기대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하락폭이 높았다라는 네. 거고, 주요 이제 테마형, 유형별로 이제 테마형 내에서 좀 어떤 것들이 그나마 좀 올랐나 좀 짚어보게 되면 또 뭐 미국 전력이라든가 인도 소비 요 정도였습니다. 네. 그래서 특히나 뭐 미국 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계열이라고 좀 그렇죠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인도 소비는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컸었어요. 컸다가 조금 이제 소폭 반등을 했다 정도로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는 것들,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 위주로는 그래도 뭐,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것들 위주로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많이 올랐던 것들 위주로, 그리고 기반이 좀 약한 것들 위주로 해서는 조정을 좀 받았던 주간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러면 자금의 동향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, 일단 미국 ETF 시장의 자금 향방부터 좀 볼까요? 우선 미국 ETF 시장 전체로는 한 172억 달러 정도 좀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. 네. 직전주 대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만 유입이 됐고, 줄었어요. 네, 네. 52주 평균 대비로 좀 낮은 수치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 31주 연속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좀 유입이 네. 되고 있는 상태고요. 미국 ETF 시장 자금 관련해서는 이제 특징 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좀 짚어볼 수가 있는 게,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기존 추세의 지속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네. 어떤 미국 대형주 위주의 자금 유입. 지난 직전주에 조금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유출이 있긴 했었습니다만, 미국 대형주 위주로 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미국 대형주에 이제 지난주에 한 67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, 전체 자금에 대비해서 한 39%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대형주 위주로 좀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약간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미국채 단기물에 좀 자금이 좀 세게 좀 들어왔어요. 네. 단기물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단기적인 키핑 정도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다만 이제 미국채 장기물에서는 오히려 자금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자금 동향만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 단기물 위주로 들어오면서 좀 단기 대응을 좀 하고 있다. 그리고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구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. 드리게 되면, 지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커버드콜 관련된 수급이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고 있어요. 어떤 배당 성장이라든가 뭐 고배당이라든가 이쪽들은 좀 자금이 좀 정체를 좀 보이고 네. 있는데, 커버드콜 위주로 좀 자금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다. 그래서 약간은 이제 고배당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, 그 와중에서도 약간 이제 정말 주식형보다는 이제 옵션 파생된 것들 활용을 해서 좀 네. 배당을 추구하고 있구나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자금 동향에서 눈에 띄는 게 뭐 커버드콜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,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의 유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,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그쪽 단에서의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추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우선 이제 주요 좀 눈에 띄는 카테고리들 위주로 좀 약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좀 네. 누적 추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지금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좀 이제 유입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뭐 커버드콜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 모기지채 이런 식으로 네네. 변동성을 조금 이제 낮추면서 이제 배당 가져갈 만한 그러네요. 이런 형태로의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조금 이제 유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미국 소형주
예, 지금 제일 소형주 아래 있는 거죠. 예, 지금 네. 아래쪽 이제 급격하게 지금 꺾이는 모습이 좀 그러네요. 보이고 있는데 소형주 쪽은 이제 약간 자금 동향만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네, 같아요. 네. 사실 뭐 미국 대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ETF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좀 미치긴 힘들어요. 네. 네, 사이즈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. 근데 뭐 소형주 자체는 소형주 카테고리로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별 기업들, 편입되어 있는 개별 기업들 자체가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이런 네.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향 보험을 좀 주의를 하자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여기 더해서 지금 이제 전체 누적 금액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변동성 관련해서 네. 이런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투자한 자금이 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선으로는 조금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. 네. 근데 좀 6주 연속으로 좀 자금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래요. 규모 자체는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변동성 지수 자체도 사실 좀 튀는 모습이 있었고 이쪽으로 자금 유입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소형주 단에서의 흐름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한편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좀 신경 써서 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짚어드렸고요. 한국 ETF 시장에서의 자금 추이는 어땠을까요? 네, 우선 한국 ETF 시장도 여전히 뭐 자금은 좀 꾸준하게 들어온 네. 상태입니다.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 좀 자금이 유입이 이루어졌었고요. 다만 조금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네. 어떤 것들이냐면은 6월 초에서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한국 관련된 한국 네. 지수 관련된 섹터나 뭐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배당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. 네. 뭐 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지난주에 좀 살펴보시게 되면 해외 쪽 관련된 것들이 또 순위 상위로 좀 다 올라왔어요. 그래요. 네, 그래서 국내 지수 추종들이 좀 이제 하위권으로 좀 밀리고 어떤 해외 테마라든가 혹은 이제 글로벌 커버드 콜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좀 특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일단 이제 기존에 이제 국내 시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. 네. 어떤 연초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거의 탑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렇죠. 많이 올라왔었고요.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좀 해외 쪽으로 좀 다시금 이제 좀 자금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일자별로 좀 쪼개봐도 네. 지난주 초반에 뭐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이라든가 이런 날짜로는 뭐 6천억, 7천억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네. 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자금 유입 자체 규모 자체도 좀 줄어들고 약간 유출도 좀 목요일 날은 또 유출이 네, 나타나기도 네.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도 좀 나타나면서 순유입 규모도 좀 축소가 됐다라는 네. 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더 추이를 갖고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그럼 이제 뭐 좀 많이 오른 것들 위주로 해서 조정도 받고 그 안에서의 자금의 흐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주간에 눈에 띄었던 특징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반도체 ETF 조정이 또 이어졌어요. 그렇죠. 이제 뭐 국내 투자자분들 가장 이제 관심 많이 그렇죠. 보시는 이제 네.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산업일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 이제 뭐 미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. 네. 지금 특히나 이제 뭐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기업 어떤 뭐 수요 부진 우려라든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뭐 수출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긴 했죠. 다만 또 뭐 전반적인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계속 관심 가져봐야 네. 될 것 같고요. 지금 최근에 좀 이제 두드러진 부분들이 미국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 수익이 좀 갈리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. 대표적인 이 미국 반도체 ETF가 이 SOXX 네. 그다음에 SMH 두 가지인데 차이점을 이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네. 되면 SMH가 뭐 TSMC라든가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한 작년 10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우려가 나오면서 SOXX가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이제 엔비디아가 좀 워낙 강하죠. 네. 대장주가 좀 워낙 또 강하게 그렇죠. 치고 나가다 보니까 SMH 상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도 좀 체크 포인트로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이 ETF에 어떻게 반영됐을지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. 또 관세 이슈 맞물려서 뭐 구리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도 상당히 폭이 컸는데 이건 또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? 네, 우선 뭐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분류되는 네. 것들은 좀 상승을 했어요.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제 장기물 ETF는 이제 TLT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. 네.
TLT ETF 같은 경우가 한 2% 정도 좀 상승을 보였었고요. 이거 외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한 0.6%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. 그리고 지금 뭐 금 관련해서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코멘트들 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요.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구리. 네. 관세에 관련해서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관세 이제 명령이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이 정제된 이 구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부과가 안 됐다 보니까 네. 기존의 어떤 이제 수요를 좀 극하게 당겼던 것들이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구리 ETF 티커로 이제 CPER이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간 단위로 23% 정도 빠졌어요. 저도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네. 상장된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좀 그래요?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기간에 이제 최근에 이런 관세 관련된 기대감에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하락을 했던 네.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복해서 언급됐던 게 있어요. 커버드 콜 쪽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다라는 걸 짚어드렸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? 네. 우선 이제 커버드 콜에 대한 구조를 좀 간략하게만 네, 네. 좀 설명을 드리면 복권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복권은 이 지수가 상승하면은 당첨금을 줘야 되는 복권을 파는 거고요. 그 복권을 파는 시점에서는 이제 당장 이제 판매금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배당의 원천으로 네. 사용해서 이제 고배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수가 상승하면 이 당첨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조금 이제 제약이 되는 네.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지수가 상승할 때 조금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정체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구간에서 좀 활용이 좀 더 적절하고 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배당 수익이 높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예시로 지금 이제 순매수 상위 ETF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JPQ라는 티커를 가진 네. 나스닥 커버드 콜 ETF예요. 나스닥 100 커버드 예, 콜. 나스닥 네. 주식을 담고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이제 커버드 콜을 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을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회색 음영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누적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금의 예. 유입. 네. 순유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꾸준하게 좀 유입된 양상 함께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자금의 유입도 있고 주가의 방향성도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데 있어서도 참고 의미가 삼아서,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 또 맞물려서 어닝 추정치의 변화에 따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? 우선 이제 ETF들도 이제 이 개별 주식의 합계고 네. 합계다 보니까 그 개별 주식들의 이 어닝 추정치를 합산을 해서 또 이제 ETF의 그렇죠. 실적 추정치를 또 점검을 네.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이제 이런 이제 ETF 추정치가 많이 올랐던 ETF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네, ETF입니다. 네.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편입이 지난주 되어 실적이 있고 쭉 나왔죠. 네, 실적 나오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 어떤 뭐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 자체도 좀 올라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최근 1년 정도 이제 네. 뭐 검정색 선은 이제 EPS 추정치 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황색 선은 이제 주가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국면에서 이번에 좀 한 번 더 툭 튀어오르는 모습 관찰할 네.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은 전력산업 관련이에요. 요거 앞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리 갔던 것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짚어볼게요. 네, 우선 뭐 전력 산업 관련된 ETF 특히나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저 역시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제 안내를 네. 드리고 있는 ETF 중에 하나긴 합니다. 지금 뭐 전력 산업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. AI라든가 이런 것들 뭐 투자 계속 가속화가 되면서 뭐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수요들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사용하는 거에서 줄이기는 좀 어려운 계속 부분이긴 늘어나는 해요. 구조죠, 사실. 그렇죠. 뭐 네. 가전기구는 이제 맞아요. 계속 늘어나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고요. 이런 기본적인 수요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AI라든가 이런 부분, 방금 말씀드렸던 네. AI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요가 이제 더 이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네. 보니까 어떤 이 전력 산업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주가 흐름 자체도 좀 나쁘진 네, 않았고요. 네. 지난주 이제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방어를 보였다라는 네.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
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랬네요.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확실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들 위주로는 여전히 방어력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던 주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데일리 라이브 2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.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